첫 번째 이야기, 간부도 못 건드린 190cm 괴물 상병의 정체.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용의 아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우%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용의 아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재룡, 1990년대 말꾼번이다. 나는 몸이 왜소한 편이고 멘탈도 약했기에 독립중대로 배치받고 많은 걱정을 했다. 그렇게 처음 들어간 내무실. 괴수들이 득실득실 일제히 나를 쳐다보는데 살기가 느껴졌다. 그 괴수들 중 두목으로 보이는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거대한 덩치의 선임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이고 몸무게는 100kg이 훌쩍 넘을 게 확실하다. 그 위압감은 지금 생각해도 압도적이었다. 이번 편의 주인공 김철호 상병. 상꺽으로 중대의 실세였고 나보다 2살 많았다. 사회에 있을 때 유도만 7년 인간병기. 얘들아, 이거 풀고 정리 좀 해줘라. 나를 흡연장으로 데려간 김철호 상병은 나에게 싸제 담배 한 까치도 아닌 한 갑을 통째로 주었다. 받았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건 정말 귀한 것이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내무생활.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왕 온 거 갈굼 먹고 좀 맞더라도 이 악물고 버텨보자 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구타나 가혹행위는커녕 욕도 하지 않았고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으며 기본만 잘 지키면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다. 1, 2등병은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였고 상병장은 중대에 나오는 포상을 전부 1, 2등병에게 밀어주었다. 얼마 있다가 내 밑으로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얘가 뺑기 쓰는 게 눈에 보일 정도. 한 번은 아침 점호 때 그 신병이 허리가 안 좋다며 아침 구보를 열애했는데 점호 끝나고 화장실 쪽으로 달려가다 김철호 상병에게 걸려버렸다. 즉시 집합이 걸렸고, 니들도 알다시피 우리 중대는 구타 가혹행위가 일절 없다. 그냥 기본만 지키면 되는 곳이다. 그러더니 그 뺑기 쓰던 신병을 앞에 세우고, 나는 몸이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작업이나 업무가 더딜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놈은 절대 터치하지 않는다. 단 요령 피우는 후임은 내가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한다. 좋아서 왔던 싫어서 왔던 여기는 군대고 단체 생활이다. 자기 하나 편하자고 유행을 바라면 각오해야 할 거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가 되길 바란다. 부탁한다. 라는 묵직한 말.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욕 한마디 없이 살기를 뿜을 수 있다는 걸. 그 이후로 그 신병은 180도 바뀌었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다. 90년대 말, 당시에는 구타 가혹행위가 뿌리 깊게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우리처럼 대대에서 떨어져 있어 폐쇄성이 더 큰 독립중대는 뭐 말할 것도 없던 상황. 그런 우리 중대에서 욕설이나 폭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건 김철호 상병 덕분이었다. 짬 없을 때부터 부조리를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김철호 상병은 자신이 실세가 되자마자 선임들 설득해서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 내 밑으로 신병이 들어오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또 신병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와, 벌써 내 밑으로 2명이나 생겼네. 나이스. 그러나 후임이 아니라 일병이 전입해온 것. 알고 보니 우리 대대 소속의 타중대에서 후임을 갈구고 폭행하여 영창 후 전출 왔다고. 이재성 일병의 첫인상은 날카로운 눈매에 뭔가 우월감이라고 해야 하나?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다. 김철호 상병은 즉시 집합을 걸었고 우리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재성 일병에게 말했다. 너 밑에 애들 때리고 갈궈서 왔다며.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여기서 후임들 때리고 가혹행위 하지 마라. 걸리면 내 약속하는데 남한산성 가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타중대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말고 선임 대우해줘라. 아래 애들은 잘 따라주고 위에 애들도 잘 도와주고 기본을 잘 지켜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은 예의 없는 걸 매우 싫어한다. 이상. 이 집합 이후 이재성 일병의 눈빛이 착해졌다고 해야 하나? 전역할 때까지 별탈 없이 우리 중대에 잘 녹아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은 김철호 상병과 함께 야간 검문소 근무를 하게 되었다. 검문소 근무는 매우 편한 곳이었다. 뒤에서 누가 오면 CCTV 병이 바로 알려주었고 왼쪽은 가파른 산, 오른쪽은 절벽이라 일반인이든 간부든 무조건 정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 눈만 잘 뜨고 있으면 절대 뚫릴 일이 없었다. 나 잠깐 쉴 테니까 잘 봐라 하며 조장실로 들어가는 김철호 상병.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초소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들은 건 내가 아닌 조장실 안에 있던 김철호 상병이었다. 야 임마 뭐해! 김철호 상병의 목소리에 놀랐는데 아차, 선체로 잠들어 버렸던 것. 문을 두드린 건 소대장. 수화는커녕 완벽하게 뚫려버렸다. 소대장은 김철호 상병의 조인트를 까며 엄청나게 깨기 시작했다. 복귀하면 진술서 써라. 아, 됐다. 당시 이등병이 근무 중에 잠들어버린다는 건 패끔 낙인 찍히고 군생활 단단히 꼬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두려움에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는데 이건
내가 기본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고 내가 잘못한 거야. 넌 내가 시켜서 잠잔 거고 넌 고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야. 알았지? 이상한 헛소리 진술서에 쓰지 말고 형이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기껏해야 나보다 2살 많은데 소대장에게 온갖 욕을 먹고 조인트까지 까인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는 진짜 어른이었다.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주르륵 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정반으로 가서 진술서를 썼고 소대장이 그 진술서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찢어버렸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라. 그도 그럴 것이 김철호 상병은 이등병 때부터 작업의 신으로 행보관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중대원들을 휘어잡아 분위기도 잘 잡아주니 중대 내 사건 사고가 일절 벌어지지 않아 중대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입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인재였던 것이다. 그런 김철호 상병을 징계하여 군기교육대나 영창에 보내는 건 간부들 입장에서는 참 아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대장님은 평소 예의 바르고 깍듯했던 김철호 상병을 아꼈기에 너그럽게 눈 감아주기로 한 듯하다. 시간은 흘러 철호영의 저녁날 부대원 모두 양쪽에 도열해서 박수를 치며 글을 보내주었다. 나는 철호영에게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고 저녁 모두 함께 선물했다. 마치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쉬움. 김철호 병장 전역 후에도 중대의 좋은 분위기는 변함없이 쭉 이어졌고 군대라는 곳이 욕이나 구타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나는 몸소 체험했다. 철호 형 덕분에 군생활 잘했어. 형은 내게 진짜 최고의 선임이었어. 고마워 형. 두 번째 이야기 190cm 괴물 중대장의 괴력.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바깥 실버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바깥 실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실버. 2010 땡영군번으로 서해안 최전방에서 복무했다. 우리 부대의 경우 두 달은 큰 본부에, 두 달은 해안소초,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부대였고 이 사건은 내가 해안소초로 근무 갔을 때 벌어진 일이다. 해안소초의 주요 업무는 CCTV와 TOD로 해안 철책 밖을 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해안 가까운 부근에 간조 때 길이 생기고 만조 때 길이 없어지는 섬 몇 개가 있었다. 상황실에서 CCTV를 보던 중 상황 간부였던 김중사님께서 나에게 저 섬에 가본 적 있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가본 적 없다고 말씀드리니 저기 한 번도 안 가보고 무슨 경계를 서냐며 곧 말출 나가는 말년 병장과 나 그리고 알동기 후임 2명에게 생활관 핸드폰을 주시며 간조 시간이니 나가서 섬 한번 순찰하고 오라고 하셨다. 항상 좁은 곳에 갇혀있다가 철책 밖 섬으로 순찰을 나가니 너무 행복했다. 섬까지는 걸어서 15에서 20분 정도 거리. 서로 즐겁게 잡담하며 섬에 도착해보니 4에서 5m 정도의 언덕이 있었고 3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진짜 풀밖에 없는 작은 섬이었다. 섬 앞쪽에서는 TOD로 보이니까 섬 뒤쪽으로 가서 한 대씩 피우고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한 대 피우고 다시 섬 앞으로 왔는데 앞불싸 간조 때 열렸던 길에 물이 조금씩 차고 있는 게 아닌가. 얘들아 달려! 말년병장님의 다급한 소리와 함께 우리는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목에서 무릎 그리고 허리 가슴까지 물이 빠르게 차오르며 순식간에 거칠어지는 바다. 밀물의 무서움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얘들아 후퇴해! 한 명도 안 쓸려간 게 다행이라 생각될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다. 섬으로 후퇴한 우리들은 옷이 젖어 추워졌기에 옷을 벗어 햇볕에 말려두고 진짜 무인도에 갇힌 사람들처럼 팬티만 입은 채로 망연자실하게 바다를 바라봤다. 이제 만조가 되어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 말년병장님은 생활관 핸드폰으로 김중사님께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중사님은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전화 받으셨고 야! 병장이나 돼서 그거 하나 통솔 못해! 일단 기다려봐. 그렇게 2-3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보였다. 그런데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띌 정도의 거구 중대장님이었다. 중대장님은 키 190cm에 몸무게 90kg 정도의 근육질, 몸 전체가 시커멓고 평소에 과묵하신 편이라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 그 중대장님께서 만화에나 나올 법한 포즈로 오고 계신 게 아닌가. 뗐다. 휴가 잘리는 건 당연하고 영창 가는 거 아니야? 멀리서 오느라 아직 배가 작아 보이는데 중대장님은 왜 저렇게 거먹고 크게 보이는지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 섬 해안 근처에 정박한 배. 중대장님께서 그 크고 검은 손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셨다. 우리는 발이 허벅지까지 잠긴 상태에서 목 정도의 높이에 있는 배에 탑승해야 하는 상황. 그때 중대장님께서 그 크고 검은 손을 내미셨고 손을 맞잡고 힘을 주기도 전에 갓난애기 들듯 70kg에 가까운
가까운 날을 한 손으로 단번에 끌어올리시는 중대장님. 다른 병사들은 물론 덩치가 있던 말년병장도 무 뽑듯이 한 번에 쑥! 당시 느꼈던 중대장님의 완력은 잊을 수 없다. 배는 항구 어민에게 요청해 어선을 빌려 타 오신 것이었고 중대장님은 돌아가는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다. 차라리 욕먹고 혼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진짜 이게 더 무서웠다. 우리는 샤워 후 대기하며 시종일관 영창 가나? 휴가 잘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행히 어떠한 처벌 없이 소대장님의 훈계 정도로 끝났다. 중대장님께서는 간부도 없이 병사로만 구성해 철책 밖으로 내보낸 김중사의 잘못이라 판단하신 것. 그 후 소초에서 왕처럼 지내던 김중사님은 크게 혼나신 건지 한동안 빠릿빠릿했지만 1년도 못 가고 다른 건이 터져 전근 가게 된다. 이번 편은 190cm 상남자들을 다룬 사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 아들님 사연에 나오는 김철호 병장님은 190cm의 피지컬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부대원을 통솔해서 지휘하는 능력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피지컬로 찍어 눌러도 후임들의 마음까지 얻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가뜩이나 부조리가 심할 수밖에 없는 90년대 말 독립중대에서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욕과 폭력 없이도 군대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준 김철호 병장님은 참 성각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용의 아들님께서 김철호 병장님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잘 지내시죠? 사회 나와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철호 형 같은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형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문제 생기면 제가 품고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좀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는데 농담이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깥실버님의 사연의 경우 5명의 병사는 사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 김중사가 간조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기에 병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20살 조금 넘은 5명은 본인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영창을 각오하셨다고 하네요. 어린 마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중대장님께서 모두를 구출하러 와주셨고 이에 대한 과실 판단을 잘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190cm 라는 엄청난 피지컬과 완력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까지 역시 지휘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용의 아들 바깥실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